你们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강에서 중국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요. 이제 성조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을 했었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성조에 대한 연습 좀 각자 해보셨나요? 자, 네, 우리가 중국어 성조만 잘 지켜도 사실 중국어는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어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음하고 성조만 어느 정도 되면 문법이 딱히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제로 문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으세요. 그러니까 성조와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중국어 성조에 관련된 것들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국어에서 성조라고 불리는 것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가지, 성조 4가지, 1성부터 4성 말고 우리가 또 무언가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성조 4개 플러스 경성에서 성조가 5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경성은 성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조라는 것은 4가지, 4개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성조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는 1성, 2성, 3성, 또 4성까지 이렇게 좀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이 라는 걸로 성조를 붙여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길요. 중국어 공부할 때 특히 발음 연습할 때 절대 노트 필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준비물은 손가락 혹은 이렇게 펜을 두셔도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조 연습을 하는 순간만큼은 꼭 이렇게 몸하고 같이 해야지만 좀 더 빨리 익히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난 소그룹만 해야지, 난 창피하니까 뭐 입 밖으로 안 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야지 이런 것도 안 돼요. 늘 이렇게 손하고 같이 율동하듯이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성의 특징은 길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것이 아니라 길게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1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소리를 내시고요. 자, 길게 1성 한번 해봅시다. 자, 네, 이게 1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2성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해라나 불러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2성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으로 말씀드려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 네, 요게 바로 2성이라고 했죠. 만약에 나중에 중국어 문장을 읽다가 2성의 앞에서 딱 멈췄어요. 2성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꼭 속으로 왜 한번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2성을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정확한 성조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 3성은요. 제가 반드시 얘를 내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턱을 꼭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턱을 내리고 한숨 쉬듯이 하면 좋고 여기에 꼭 꺾임이 느껴져야지만 3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턱 같이 내려주시고요. 네, 요게 3성이에요.
올라오는 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막 하다가 톤이 내려갔다면요, 다시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려가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네, 꼭 꺾임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성은 우리가 제일 즐거워하는 그런 성조 아니에요? 네, 바로 싸가지 없이, 네, 싸가지 없이 우리가 성조하기로 했죠. 그래서 중국 애들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뭐 하나 하고 쳐다보면 어때요? 아주 즐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주 싸가지 없게 딱딱 끊어서 해야죠. 해볼게요. 네, 이게 바로 사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할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요거랑 좀 관련 지어서 보면요. 자, 우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대부분 요거는 못 읽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짜이지엔 이러고 헤어지죠. 짜이지엔. 네.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발음, 병음이 바로 짜이지엔. 짜이지엔. 요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짜이지엔 이러고 헤어진다고 했어요. 왜? 안녕 이렇게 헤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인 앞에다 대고 짜이지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중국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성조도 안 맞고 발음도 막 어눌한데 이렇게 짜이지 막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헤어질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짜이지엔, 짜이지엔 이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 100번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만약에 길거리에 가다가 저를 보신 분들 막 대화를 해요.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 헤어질 때는 영락없이 짜이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면 모른 척 할 거예요. 창피해서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 꼭 잘 지키시고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경성도 한번 해볼게요. 경성은 사실 아무런 표기를 해주지 않는 게 경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못 알아보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네, 경성 그리고 역시나 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음해보면 경성은 가벼울 경이에요. 가볍게 해주시면 되시죠. 네,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경성이 가벼워지려면 반드시 사성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성 해볼까요? 사성. 이게 사성이에요. 경성은 이게 경성입니다. 만약에 사성을 약하게 하면 경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성은 강하게 해주셔야만 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성부터 경성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우리는 한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MA라는 것이 있어요. MA. 자, 마라고 있죠? 자, 요걸로 성조 붙여서 한 번만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고 시작해 볼게요. 네, 마라고 한다고 했죠. 저는 일성부터 경성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도 얼른 같이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일성부터 경성까지. 자,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일성부터 경성까지 한 세트이고요.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음을 배우실 텐데 숙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발음을 배우면 그 발음 하나당 일성부터 경성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라는 발음을 배웠다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마 이렇게 이게 한 세트 네, 이렇게 연습을 쭉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성조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이번 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발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발음표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네,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은 강의 안에 이 발음표가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면, 칠판이 잘 안 보이신다면 강의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발음표는요. 지금 4분의 1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반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8분의 1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음표가 굉장히 커요. 크지만 발음은 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은 없는 발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표는 이제 8분의 1이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8토막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발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좋으니까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발음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음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우선 제가 이렇게 음모, 성모라고 적어 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쭉 더 있는데,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름이 음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 음모의 개수는 36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음모는 36개인데, 음모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의 모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 야, 어, 여, 이런 거 있죠. 네, 모음. 그래서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제가 성모라고 적어놨어요. 성모는 쉽게 말해서 한국어의 자음에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건 총 21개가 있습니다. 네. 자, 한국어도 이제 한글도 그렇잖아요. 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라는 발음을 내기 위해서 이 모음에 해당되는 기역과 그쵸? 자음에 해당되는 거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음에 해당되는 기역과 모음에 해당되는 아가 붙어서 가라는 소리를 냈어요. 그쵸? 자, 중국어도 똑같은 원리로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음모 하나랑 성모 하나가 필요해요. 소리를 내기 위해선. 그래서 이제 B, P, M, F, D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과 또 A로 시작하는 것들, A, O, E, I, U, 네, 이렇게 쭉 시작되는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네, 같이 짝꿍을 이루어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가 있다면 표시를 좀 같이 하시면서 보실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쌍수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쌍수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쓰실 필요는 없고 얘기만 들으시면 되시는데 쌍수음이라는 건 쌍, 두 개란 뜻이죠. 한 쌍, 두 쌍 할 때 두 개, 뭐가 두 개냐면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입술이 쌍을 이루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입술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B, P, M. 네, 바로 BPM이 입술을 붙여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쌍수음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치음이라는 게 있어요. 순치음이라는 건 뭐냐면 윗니에 위에 이빨에 입술이 네, 아래 입술이 가볍게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술 순자, 입술하고 우리 이빨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입술하고 이빨이 이렇게 맞물려서 내는 소리예요. 그건 뭐가 있냐면 F가 있어요. F. 네. 그래서 F는 우리가 아랫입술하고 위에 치아가 이렇게 닿아서 나는 소리를 F 순치음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설천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강의 안에 보시면 다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설점음이라는 건 뭐냐면 혀끝이요. 혀끝을 윗니 뒤쪽에 댔다가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D, 그다음에 T, 네, 콤마 찍고 다음에 N, L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름은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막상 소리를 내다 보면 그냥 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런 이름이 붙는지 여러분들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에 설근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근음이라는 건요, 설이 혀설자예요. 그래서 혀의 근은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혀의 뿌리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해서 설근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또 G, 그 다음에 K, 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기 때문에 단어가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순이라는 건 입술이란 뜻이고 쌍은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순은 입술이고 치는 이빨, 치아라는 뜻이고 설은 이제 혀설자, 그다음에 첨은 뾰족한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설첨이라는 건 혀의 끝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제가 혀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갖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B부터 H까지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A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B하고 A가 붙었을 때 소리를 내는 거, P하고 A가 붙었을 때 나는 소리 다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국어에서 발음 연습은 우선은 꼭 일성으로 길게 연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숙제할 때는 물론 일성부터 경성까지 한 세트로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연습을 할 때는 전부 다 일성으로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로로 쭉 읽어내려 가볼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빠, 파, 마, 파, 따, 타, 나, 라, 가, 카, 하.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발음을 이런 식으로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학생들이 다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발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에 대한 부담감은 여러분 없으시니까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다음에 옆에 있는 알파벳 O는요. 얘는 조금 특이해요. 네. O는 우리가 알파벳 O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적어볼까요? 자, 여기 옆에다가 좀 멀지만 적으면서 볼게요. 자, 알파벳 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굳이 한글로 적어보면 이런 소리를 내요. 우어, 네, 우어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볼게요. 쭉, 네, 좀 멀죠?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우어. 그래서 단순히 비오가 붙어있을 때 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끝이 어로 끝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뽀어, 뽀어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뽀어, 포어, 모어, 포어. 네, 되시죠? 네, 오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 이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름에 맞게 연습하고 계신 거죠? 보시면 BPM은요 입술이 다 따떨어져요. 뽀어, 포어, 모어 그렇죠. 그런데 F는 어때요? 푸어 입술이 서로 안 붙어요. 네, 느껴지시죠?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발음 연습해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 이제 뒤에는 알파벳 E가 혼자 있어요. 자, 알파벳 E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알파벳 E만 붙어 있다면 에 소리를 내세요. 왜냐면 영어 발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알파벳 E는 우리가 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실수하지 않게 알파벳 E가
혼자 있다면 그땐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ME 읽어볼까요? 그렇죠. 떠, 터, 너, 러, 거, 크, 흐.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 GKH 같은 경우에는 설근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설근, 뼈가 아니라 혀의 뿌리에서 난 소리라고 했죠? 자, 혹시 여러분 발음할 때 왜 설근음인지 느껴지세요? 네. 우리 요 발음 다시 해볼게요. 지이 할 때, 어때요? 혀의 뿌리가 울려지는 게 느껴지세요? 네. 네. 전부 다 우리가 혀의 뿌리가 살짝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설근음이고요. 우리가 왜 G나 K나 H 같은 경우에는 가래 뱉을 때 왜 아래에서 이렇게 꽉 끌어오죠? 그런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면 아주 정확한 발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설근음인지 왜 혀의 뿌리인지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훨씬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알파벳 I가 되겠습니다. I는요, 그냥 E라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세요. 이, 네. 자, 읽어볼게요. 삐, 피, 미, 띠, 티, 니, 리. 네,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I는 그냥 E라고 읽으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알파벳 U입니다. 얘는 우로 읽으셔야 돼요. 우, 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어에도 우 발음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중국어하고는 다른 게 한국어에서 우는요, 약간 입모양이 잠깐 의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중국어로 알파벳 U를 발음하실 때는 입모양이 굉장히 동그랗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가 돼야 돼요. 입모양이 앞으로 쭉 나와야 돼요. 우, 네, 요렇게요.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해주시면 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뿌, 푸, 무, 푸, 뚜, 투, 누, 루, 꾸, 쿠, 후. 네, 이렇게 네, 입모양 오버해서 굉장히 앞으로 쭉 빼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빈칸으로 쭉 아무것도 없는데, 네, 좀 제가 도드라지게 아주 크게 그려놓은 애가 하나 있어요. 유땡땡이, 그렇죠? 유가 있는데 그 위에 점 2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에도 이런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발음이 있는 그런 언어를 배우신 적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낯익죠. 예.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또 이 발음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요 위에 점 2개 있는 건요. 우선 발음이 으예요. 네. 생각해보면 한국어에도 이런 발음이 있어요. 나 요새 위가 안 좋아. 그쵸? 그 다음에 네 책 위에 있어, 위에. 위층에 있어. 이런 말 할 때 하잖아요. 야, 위 좀 봐봐, 위 좀.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한국어에도 우리가 위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 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음은 한국어의 위랑은 달라요. 한국어의 위는요, 정확히 말해서 우 플러스 이예요. 그래서 나 위가 안 좋아 라고 할 때 위 발음을 잘 보면은 상대방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야, 너 위 발음해봐.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입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위. 어때요? 입모양이 바뀌어요. 우로 시작해서 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위. 입모양이 바뀌고요. 중국인한테 가서 중국인 앞에서 위 발음하잖아요. 중국인의 귀에는 2글자로 들려요. 우이 이렇게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땡땡이는 한국어에도 있는 발음인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유땡땡이는요, 발음이 위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위로 유지가 돼야 되는 발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여기다 쓰니까 마치 얘의 발음인 것 같아서 제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유땡땡이의 발음은 처음부터 위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위로 입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 발음이 바로 유땡땡이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입모양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거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바로 유땡땡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발음은 이제 우리가 낯선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만다행인 것은 얘가 아무 성모에나 달라붙진 않아요. 천만다행이죠. 특정적으로 몇 가지에만 달라붙는데 이제 네, 바로 이런 경우에 붙습니다. LU 위에 땡땡이 이렇게 붙는 경우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NU 땡땡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입모양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네, 한번 NU 땡땡이를 읽어볼게요. 네. 자, 다음에 LU 땡땡이를 읽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발음들은 조금만 신경 써서 알파벳 오어 읽는 거, 그 다음에 알파벳 E는 어라고 읽는 거,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지만, 이 유땡땡이 발음은요, 조금 노력이 필요한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일성부터 경성까지 붙여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울 때 훨씬 자연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에 해당되는 기본 발음들은 다 배우셨어요. 뒤에 붙어있는 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발음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발음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음 연습표 이렇게 1번을 보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2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표가 이제 두 번째 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앞으로 3강, 4강, 5강에 나오는 표가 이제 다 똑같을 건데, 지금 보이시는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네, 바로 음모였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1번, 2번 표가요. 매번 이 음모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똑같이 소리가 나고 대신에 여기 세로에 있는 부분, 네, 바로 성모였습니다.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만 1번 표와 2번 표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제 음모, 같은 모음에 해당되는 것하고 다른 성모가 같이 붙어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선은 이 표를 보시면요. 제가 묶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3개씩 묶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강의 안에 보이시는 표에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3개씩 묶어 주시고, 중국어 발음은요, 여기 제가 지금 묶어 놓은 이 9개의 발음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정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지금 이번 강은 발음의 첫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3강, 4강, 5강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별거 없네라고 또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이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에 대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번 표에서 이제 잠시 성모의 이름들을 좀 알아봤잖아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성모의 이름들을 이제 알아볼게요. 우선 JQX 첫 번째 적혀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설면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설면음이라는 건요, 설은 혀설자예요. 그래서 혓바닥이란 뜻이고, 혓바닥이 아니라 혀란 뜻이죠. 그 다음에 면은요, 평평한 이 면 있죠. 그거를 이제 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혀가 뭐 꼬이거나 어떻게 옆으로 비틀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혓바닥에서 편안하게 나는 소리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JQX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제가 두 번째 가로로 묶어놓은 부분에 해당이 될 건데 그거는 권설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권설음에서 이제 권이라는 건요, 뭐가 이렇게 말리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설은 역시나 혀를 얘기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혀가 말려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이 바로 이런 발음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R과 L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공부하면서 R하고 L하고 열심히 이제 구별하는 거 연습을 하는데, 대부분 이 R처럼 혀가 말려서 혀 꼬이는 소리가 나는 것들, 권설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ZHCHSH가 있습니다. 그래서 H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하고 붙어 있으면 우선 혀를 꽈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주의를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를 볼 건데 7번째는 세 번째 제가 괄호에 묶은 부분이고요. 요것들을 설치음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두 번째 표에서는 전부 다 설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혀를 움직여서 내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7번째는 혀 혼자만 어딘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치는 이제 치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혀하고 치아가 맞닿아서 나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혀가 치아에 닿으려면요. 혀를 앞으로 보내야 돼요. 최대한 앞으로 보내서 치아에 살짝 닿게끔 해서 나는 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CS 이런 것들을 설치음이라고 불러요. 네. 사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리가 나길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달달달 열심히 한다고 이런 용어들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름을 알아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우선 저는 무조건표를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다르게 소리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에 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발음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고요. 이 총 9개의 발음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중국어 발음은 다 끝났다고 보셔도 무난해요. 왜냐하면 이 발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연습을 따로 해주세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여기서 한번 좀 끊어볼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줄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에서는요, 굳이 이제 한국어랑 좀 비교를 해서 발음을 알아보자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지읒 발음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J에서 지읒자 소리가 똑같이 난다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치읓자 소리가 난다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테고 마지막도 역시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9개 발음을 조금 여러분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저는 이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음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두 가지 모음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나머지는 발음이 안 겹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용할 모음이 바로 I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I를 붙일 거고요. 우리가 1번 표에서 I가 붙었다면 이 발음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특이하게 앞에 6개에서 I를 이제 붙였을 때 여기서는 으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I를 똑같이 붙였는데 뒤에서는 이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발음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I를 똑같이 붙여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뒤에서 앞으로 갈게요. 뒤에를 먼저 읽어볼 건데, 제가 아까 JQX는 설면음이라고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치, 시,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치시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문제는 앞에 있는 발음 6개인데요. 자, 똑같이 I를 붙였는데 우선은 으 소리가 나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3개에서는 제가 아까 이름이 설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혀랑 치아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앞으로 좀 붙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치아를 붙이세요. 이렇게 이 한번 해볼게요. 치아를 붙이고 이 한 다음에 웃으세요. 최대한 옆으로 입이 벌어질 수 있게끔 웃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혼자 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민망한 사람은 저예요.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망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크게 입모양을 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웃으면서 읽어볼게요. 치아 붙이고 웃으세요. 자, 해봅시다. 쯔, 쯔, 츠, 스.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치아를 붙이고 웃고 있는 사이에 소리를 낼 때요. 치아 사이로 바람이 슝슝 나간다든지 침이 툭툭 튄다든지 하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음은 원래 침이 많이 튀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자, 뒤로 갈게요. 똑같이 I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네들 3개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권설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혀를 꽈야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R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지금 이천자 위에 가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말려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나 모음은 으 소리가 납니다. 자, 해봅시다. 쭉 꽈서 해볼게요. 줄, 출, 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랑 뒤로 좀 해볼게요. 앞에는 쯔, 줄, 츠, 출, 스, 실. 네, 똑같은 소리가 난다고요? 네,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지금 이 발음을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느껴지시겠죠? 네. 자, 앞에 3개에서는요, 여러분 한국 연예인 중에서 혀 짧은 소리 내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노홍철이라든지 최지우라든지 뭐 이런 연예인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읒, 치읓, 시오 발음은 여기서 나는 거죠, 지금. 네, 혀 짧은 소리. 지금 혀가 치아에 계속 닿고 있는 발음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지읒, 치읓, 시옷 발음을 하는 건 바로 여기서 나는 소리죠. 편안하게, 그쵸? 지, 치, 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혀를 꼬면서 내는 소리는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발음은 이런저런 소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음 제가 I 써서 발음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을 또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U를 붙일 거예요. 네, U를 붙이고 뒤에도 U를 붙일 겁니다. 앞에서 U를 붙이면 이때는 그냥 우 소리가 나요. 그런데 뒤에서 U를 붙이면 자, 이때는 U라고 적고 이런 소리를 내줍니다. 네, U 땡땡이 소리. 어떻게? 으, 그렇죠. 모양 안 바뀌게 해야죠. 으라고 해주는 소리. 치사하게 U라고만 적으면서 소리는 이렇게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쭉 읽게 됐을 때요. 자,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U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 우 소리만 내면 돼요. 혀 꼬고 혀를 꼬지 않고의 차이죠. 그런데 뒤에는 유를 적어요.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그렇죠. 발음은 반드시 유땡땡이 발음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또 소리를 좀 내봅시다. 뒤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요렇게만 적혀 있어요. 소리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쥐, 쥐. 네, 이렇게 내주시는 거야. 찍찍거리는 쥐 있죠? 쥐가 아니라 그 쥐를 쥐, 네, 꼭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입모양 변하지 않게. 자, 다음에 아래는 QU가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QU가 적혀 있으면 이걸 보고 Q라고 읽더라고요. 네, Q라고 읽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죠? 취예요, 취.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잖아요. 그쵸? 자, 취, 취.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너 취했냐? 이럴 때 그 취 있죠? 취가 또 입모양이 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취. 네,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XU도 이제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쉬, 쉬.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기 오줌 누길 때 어떻게 해요? 쉬 하죠. 네, 그 소리가 바로 쉬. 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실 거예요. 자, 또 문제는 앞이에요.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유가 붙었을 때 소리는 우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혀 짧은 소리가 나야 돼요. 최대한 혀를 앞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웃으셔야 돼요. 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웃어야 돼요. 웃어야지 약간 혀 짧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라는 모음 때문에 입모양이 조금 동그랗게 되는 감은 있지만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쭈, 쭈, 추, 추, 수, 수.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툭툭 침을 막 던지세요. 그러면 정확한 발음이에요. 자, 다음에 뒤로 오면 네, 상황이 바뀌었죠? R 먼저 해보고 R 해보고 혀를 꼬세요. 혀가 뒤로 말려 있기 때문에 이때 침이 튄다든지 바람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 혀가 뒤로 말려 있잖아요. 소리가 뒤로 가야죠. 자, 해봅시다. 쭈, 쭈, 추, 추, 슈, 슈. 네, 이렇게 나는 소리예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쭈, 쭈, 추, 추, 수, 슈. 네, 이렇게. 비슷하다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지금 맞습니다, 틀립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제가 했던 발음 소리를 듣고 연습을 이제 해주셔야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발음만 구별을 해주시면 사실 옆에 있는 표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네. 자, 하지만 그래도 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JQX가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는 여기 ZH, CH, SH가 차져 있어요. 그쵸? 들어가 있죠? 아래도 똑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또 네, 여기처럼 JU땡땡이 이 부분이 채워져 있다면 네, 여기 어때요? 아래는 텅텅 비어 있죠. 이렇게 해서 발음이 겹치는 경우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떨 때? I가 붙어 있을 때, 여기 보세요. I가 붙어 있을 때 꽉 차져 있죠. 네. 그 다음에 U는 사실 표기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다른 발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발음은 이제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자, A는 아라고 읽었죠? 자, 쭉 읽어 내려가 볼게요. 혀를 꼬세요. 네, 꼬고 쩌, 쳐, 셔. 자, 다음에 어떻게? 웃어야 돼요. 최대한 웃으세요. 짜, 차, 싸. 네. 자, 다음에 알파벳 O는 이제 없고요. 다음에
이를 보겠습니다. 이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어라고 읽기로 했죠? 자, 어로 읽어볼게요. 자, 어때요? 혀를 꼬고 쩌, 처, 셔, 르. 네, R, E까지 혀를 계속 꽈주셔야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애가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자를 굳이 적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여러분 한자 안 적으셔도 되세요. 그냥 잠깐 보기만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으어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사성이 이제 붙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싸가지 없게 확 끊어야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발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위에 읽어볼게요. 네, 으어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아래는 르어라고 해서 르어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발음만 으어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발음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하지만 여기 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로 읽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래 읽어볼게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써. 네,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너무 쉽죠? 네, 읽어봅시다. 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모음이 바뀌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라고 지금 읽었지만 아래는 어떻게 읽어요? 으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죠. 자, 아래부터 으로 읽을게요. 르. 자, 다음에 웃어야죠. 스.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에 유가 붙어 있습니다. 네, 우 소리 내볼게요. 혀 꼬고 슈, 루. 자, 다음에 웃어야죠. 수. 자, 그리고 요 땡땡이 발음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어디에도 땡땡이 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라고 읽기로 했죠. 쉬. 네,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여러분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요것만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정말 발음은 끝난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다음 강 또 다음 강에서 요 발음을 계속 구별하는 걸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번 강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꺼버리면 큰일 나요. 네, 바로 꺼버리지 마시고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듣고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는 그런 좀, 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 표를 1번, 2번을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표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건데, 자, 발음 하나당 성조가 1성부터 경성까지 이제 붙어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때 가끔 가다가 성조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 아, 오, 이, 우, 유라는 이제 모음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쵸? 사실 정확하게는 운모라고 부르죠. 자, 다음 강부터는요, 이 운모들이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씩 짝 찢어서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운모가 붙어있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때 여러분이 성조를 이제 어디다 표기해야 하나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발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칠게요. 빠오라고 읽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조라는 것은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BAO일 때에 B는 모음이 아니죠. 자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예 네, 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A랑 O랑 두 가지의 운모, 즉 모음이 있습니다. 이때 어디다가 성조를 표시해야 될까 갈팡질팡 하시는데요. 중국어에서 성조 표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O, E, I, U,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지금 워드로 이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V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U 땡땡이 해당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안을 쭉 보시다가 V라는 모음에 대해서 가끔씩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건 전부 다 U 땡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작업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V로 표시를 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것들, 이 모음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A가 항상 대빵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A가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리고 나서 O하고 E가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갖고요. 나머지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AO라는 발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일성을 표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누구한테 우선순위? A한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위에다가 일성을 표시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성을 표시하고 싶다면 역시나 BAO, A 위에 사성을 표시해 주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발음이 있다고 칩시다. JIE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엔 I랑 E. I가 E보다 뒤에 있죠. 누가 우선순위? 2가 우선순위를 갖겠네요. 그래서 삼성을 표시하고 싶다면 JIE 위에 삼성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표를 계속 배우실 건데요. 항상 일성부터 경성까지 발음 연습 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성조, 네, 표기 어디다 할지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 첫 강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再见.